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태솔로였어요. 어, 저 연애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아, 왜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에 영상에 올라왔던 윤미 씨의 남편분을 모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대한민국의 먼저 남편이 와이프를 북한에서 구출해오는 그런 영상이었던데, 오늘은 그 주인공을 바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미 씨 남편 한광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성분 둘이서 하면서 이렇게 텐션이 업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친구로서 이야기도 편안하게 원래 하는 건데,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살았고 몇 년도에 탈북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2012년도에 양강도 회산에서 탈북하여 2014년도 3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뭐 만나보진 못했지만 네. 한 90%가 양강도 분들이더라고요. 뭐 국경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 탈북하기 같아요. 쉽겠죠. 뭐. 네. 진짜 양강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양강도가 건재해 있을지는 걱정이에요.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양강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북한에서 계실 때 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희는 국경이다 보니까 네. 뭐 중국 채널이나 뭐 드라마도 많이 봤고, 저희도 어릴 때부터 네. 뭐 오프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CDR, USB, 뭐 녹화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갖고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강남 씨는 군복무를 하셨나요? 예. 어디서 하셨어요? 평양에서 했습니다. 평양. 평양에서 군복무 하기가 쉽진 않은데 집에서 좀 힘을 써서 좀 보냈나 봅니다. 조금은 힘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아니고 강원도 아니면 된다. 그렇죠. 네. 네. 그것만 빼면 다 된다 해갖고 평양에 배치받은 것 같아요. 혹시 부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기 101 군부대라고 네.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네. 뭐 싸움을 잘하는 특수부대가 아니고 네. 김정일이 김일성 특가, 건설하는데. 네. 보수 건설. 야, 그러면 일단은 지방에 있는 군부대는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영양실조도 많고 하다고 하잖아요. 네. 101 군부대에서 그 김 씨들의 특각을 짓고 보수하는 쪽에 있었잖아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는 어땠어요? 먹는 문제는 우리가 보수 공사에 들어갔을 때만 네. 잘 먹는 거고, 거기 끝나면 똑같아요. 그때는 상상 초월, 밥도 1kg 밥. 그 특각 할 때는 네. 고기도 무조건, 맥주도 공급해주고, 술도 줘요? 네, 맥주도 공급해줬어요. 군대 애들한테? 이다가 뭐가 있냐면 맥주 두 드럼이 왔어요, 중대에. 예. 중대장이 한번 애들 먹고 다 취해서 반나절 동안 일을 못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주더라고, 맥주를. 네, 주말만 주더라고요. 야, 근데 저는 일단은 북한 군에서 술을 준다는 거를.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두 번인가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김정일이가 명령을 했지만은 네. 그 밑에서 무역 단체라든가 이런 데 후원을 해줘요. 네. 걔네가 공급을 해주는 건데 가끔씩 모르고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맥주가. 그러면 버리기도 아까우고 하니까 중대한테 한 모금씩 마셔라 했는데 한 모금씩 마셔요. 그렇죠. 군대 시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2개씩 마셔버려요. 그냥 확 먹고 하나 보네. 셀프. 그렇지. 네, 셀프예요. 북한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북한군의 좀 민낯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네. 군 부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특각 건설할 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부대에서 생활할 때는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저희도. 일단 식사. 그렇죠. 먹는 문제가. 네, 먹는 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한참 먹을 나이인데. 그렇죠. 아시잖아요. 맞아요. 염장무 세 쪽, 깍두기 세 쪽, 염깍두기 세 쪽. 맞아요. 끝이에요. 옥수수 먹고. 불쌍하죠, 사람들. 제일 힘들어요. 배고픔이. 그렇죠. 네. 그 군인들 하면은 뭐니 해도 도둑질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평양에서는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게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한 번 도둑질 하다가 신고가 들어갔다 입당을 못 하거든요. 10년 동안 입당을 한 번 하겠다고 구상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맞아요. 진짜 그놈의 입당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은 게 입당을 하지 말아라. 저희 집안 좀 특별한 집안인데. 그러게 특별하네요. 입당하라가 아니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 집 가문을 보면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고모부 이런 데 다 검찰, 노예부 이런 소속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20대에 러시아에 갔댔어요.
벌목으로. 아, 5년 네네네. 동안 있었는데 북한에 대한 실정을 잘하는 거예요. 항상 와서는 김일성기를 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운전기사를 하면서 더위민연의 위원장 운전기사까지 추천을 받았는데 안 한대요. 왜 왜 안 안 한대요? 하냐 하니까 아버지가 권력이 생기는데 좋지 않냐. 그러게. 북한의 실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근데 마다한다고. 아버지가 또 자존심은 또 남자가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남자들이 또 상남자 뭐 이런 자존심이 스타일? 또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좀 들어서는 후회를 하더라고. 그때 했으면 네 앞날이나 조금 있었겠는데 그때 아버지가 젊었으니까 저희 나이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보다 더 어릴 때니까. 네, 네. 그래갖고 아버지가 저보고 입당을 하지 말라. 항상 욕하고 그랬어요. 야, 진짜 거의나 많은 부모들은 입당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게끔 하려고 맞아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냥 반대로 네, 반대로. 입당을 하지 말라. 네. 그 아버지 영향이 많이 컸어요, 저한테도. 아, 그래서 군대 나가서도 군복무 하면서도 입당 안 해도 된다라는 네, 생각을 나는 그냥 입당하겠다는 생각 꼴마치도 없었어요. 네. 껄렁껄렁했겠네요. 껄렁껄렁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입당을 결론적으로 했나요, 못 했나요? 못했죠. 아버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시전을 했네요.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네. 남자 경쟁이 있잖아요. 다 하는데 나 못하면 안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말고 저 군복무를 반만 하고 왔어요. 아, 5년? 예, 5년. 5년도 사실은 많은 건데 네, 많은 건데 딴 데 비해서는 그렇죠. 네, 다른 네. 사람들 비해서는 뭐 쉽게 하고 죠 5년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의과세 세대라고 해갖고 아, 감정세대. 아, 네. 왜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저희 집도 지금 탈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를 놔두고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군복무 하는데 찾아와서 네. 또 뇌물도 뇌물 보이고 주고, 하고 네. 예, 사업도 좀 해갖고 의과세 세대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군복무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탈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온 다음에 이제 탈북을 어떤 부모들은 군복무 하는데 그냥 아들 군복무 하는데 그냥 오시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아, 그렇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예,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대하고 나서 다 가족이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또 안 나오시겠대요. 그렇게 저한테 방공사삭을 그러게? 주신 분인데 넌 정말 아버님이 왜 안 오시느냐 하니까 지금 와서 느낀다 본데 아버지가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러니까 돌아가실 줄 알았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기 싫으신가 봐요. 아. 네, 그래갖고 일단 어머님하고 동생은 먼저 한국에 왔고 제가 아버지하고 나중에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전 3년 후에 아버지 한면상 치르고 탈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하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3년 치르는 동안에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뭐 직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직업은 일단 아버지 공장에 직장에 적을 걸어놨어요. 아버님께서는 무슨 악기 공장 자재를 봤어요. 북 만들고 화분 예. 공장인데 장사는 못해요. 아, 그래요? 자재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돌아가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출고만 예. 시킨다는 맞아요, 뿐이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짝을 만들고 뭐 관을 만들고 이런 일을 주로 했어요. 문짝 악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문짝하고 어차피 관은. 목수니까. 목수 일 쪽은 했죠. 예, 악기는 못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아버님 회사에다 적을 걸어놓고 집에서 놀았어요, 제가. 그 놀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처음에는 군대 갔다 오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님도 그때 아프셨고 엄마하고 동생도 없었고 하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청진을 다녔어요. 아, 청진 네, 양강도에서. 양강 청진 우리 달리기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달리기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때 돈도 없고 하니까 짐을 지켜주는 일. 그러니까 여기는 막 택배예요. 아, 네. 해산 택배를 청진에 보내고 청진 네, 택배를 해산에 보내는 건데 네. 중간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걸 지켜주는 일 했어요. 적지함에 타갖고. 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적지함이 계속 타고 있는 거죠. 달라붙지 못하게. 예, 항상 몽둥이하고 돌멩이 쥐고.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얼마 줘요? 그러니까 숙식 다 보장하고 담배도 사주고 100원을 줬어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근데 한 2번 갔다 오니까 나도 장사를 해야 되겠다. 풍도 좀 싣고 돈을 좀 빌려서 네, 그렇게 장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맛을 알게 됐겠네요. 돈 맛을 알게 됐죠. 그러게요. 네. 네. 근데 많이는 못 다녀보고 네. 한 6개월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아,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 다니니까 어머니한테 소식이 왔더라고요. 어머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네, 한국에 나오자마자 정사금 타신 것 같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다음 접었죠. 저도. 돈 들어오니까 일 안 하고 그러면 그 먹고 그냥 네, 맞고 뭐 먹고 쓰고 그냥 그런 것만 즐긴 그 거예요? 정도 했죠. 뭐. 왜냐면 군복무 하느라고 젊음을
그 북한 군에게 네, 바쳤으니까 바쳤어요. 네. 전혀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한 다음에 한번 좀 즐길 건 즐겨봐야 되겠다. 그런 그래도 그렇게 즐긴 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북한에 또 즐길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없어요. 친구들 모여 술 마시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탁구 한번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그냥 먼저 오신 어머님이 이제 돈 보내주는 거로 생각을 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2010년 1월이었어요. 그때 음력설이었는데 친구들 모여 놀잖아요. 그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와이프를 만났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게 마음이 든다 이 정도 헤어졌는데 친구가 뭐 중매를 뭐 소개팅을 시켜준대요. 북한에는 중매라고 네, 중매라고 하잖아요. 소개팅을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와이프 친구예요. 이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와이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 여자를 보러 왔는데 옆에 그때 당시에 그 윤미 씨는 같이 온 사람이었군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당사자보다도 옆에 있는 지금의 오늘날의 제수 씨가 더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난 얘가 마음이 없다. 네. 이쪽 애가 마음이 있으니까 너 잘 해봐라. 네.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나온 여자친구도 네. 마음이 변해갖고 친구한테 날 소개시켜준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만나온 사람인데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쪽팔리니까 그래, 일단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그래 만나보기 시작했는데 만나갖고 저희도 2월에 사귀기 시작해갖고 5월에 같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3개월 만에. 아니 결혼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이게 나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와이프의 가세가 잘 살던 집안인데 또 아버지도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해서 하셔갖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외동이에요. 장사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거의 잘하는데 가세가 기우니까 제가 한번 찾아다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때 내 이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애도 오래 못 해봤어요. 그러게요. 뭐 만나봐야 내가 뭐 장사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가보니까 장모님 반대를 하셨어요. 왜요? 왜냐면 나이가 제가 어리잖아요. 그때 당시 몇 살이었어요? 23살이었어요. 아이고야. 우리 윤미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시집갈 나이인데 장난으로 만나지 말고. 그렇지. 부모들은 분명히 그거죠. 장난을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흠을 내지 말고 그냥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 말 들으니까 또 가슴이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번 더 생각했죠. 와서 내가 책임을 줄 수 있나, 가정을 이끌 수 있나 했다가 한번 도전해보자. 나가서 집 사가지고 살아보자. 네, 와이프가 반분에 오케이. 진짜? 네. 야, 근데 그 23살에 네. 책임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태솔로였어요. 어. 저 연애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왜냐면, 이제 카메라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제가 이제 오늘 촬영하기 전에 그랬어요. 같이 앉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피부도 그렇고,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는데, 북한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기는 있었죠. 네, 근데 인기는 있었는데 모태솔로였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뭐 소개팅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 연애도 못 해보고 여자하고 대화한다는 자체가 겁이 났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한번 딱 연애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첫 연애인데 살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첫사랑이 그냥 아주 네, 첫사랑이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야, 그게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첫사랑하고 연이 맺어가지고 끝까지 사는 거 쉽지 않다고. 저도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연애 못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못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바람은 아직도 못 피워봤어요. 아직 이제 좀 더 지나가 봐야 돼요. 기회를 주시겠죠, 하나님. 저는 우리 친구가 재수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그 늦바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살에 첫사랑을 만나서 3개월 만에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모르는 끌어오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혼 생활은 결혼식도 하고 살았나요? 어떻게? 아니요, 못했죠. 식은 못 올리고.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한국에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와이프 가정 쪽에서도 안 좋은 경향이 없었어요. 난 무조건 와이프만 먼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중에 결혼을 하자. 하루하루 밀린 게 지금 10년, 15년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는 했겠죠. 많이 안 해봤어요. 아직 결혼식 네,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네. 언젠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웨딩 촬영은 한번 하려고요. 그래도 왜냐면 또 이 재수 씨도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아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해야죠. 그럼 살면서 서로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도 남남이 사는 건데 이게 많았죠. 맨날 싸우고.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젊은 세대 중에서 한 80% 이상은 다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래요? 왜냐면 중국이 우리가 상상의 나라인데 네. 진짜 꿈 같은 나라고 하늘 같은 나라인데 중국이 예. 한국은 어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간다는 생각은 못 하고 네.